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코인이 등장하면서 코인 시장이 또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챗 GPT 아버지 샘 알트만이 만든 월드코인과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이 만든 페이팔 달러 때문인데요. 주목도가 높은 만큼 논란도 분분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이게 챗GPT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던 만큼 이 챗GPT 아버지인 알트만이 만들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끌었던 그 코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월드코인이요. 네네. 이 월드코인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좀 관심을 끌었습니까?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AI 쪽을 하다 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미래 세계가 되면 AI가 보편화되면서 인간과 AI가 구별이 안 될 거다. 네. 그래서 인간과 AI를 구별할 수 있는 신원 증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신원 증명 시스템에 네. 뭔가 방점이 먼저 찍혔던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목적은 인간과 AI를 구별할 수 있는 신원 증명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을 홍채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네. 취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가 막 활성화되면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노동을 AI가 대신해 대체하니까. 그래서 이 홍채 기반의 신원 인증 시스템에다가 코인을 붙여서 이 코인을 기본 소득 주는데 활용하겠다. 아,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 인한 그 벌이가 없으면 그렇죠. 힘들어지는 기본 소득을 주는데 이걸 주는 방식을 코인으로 하겠다.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코인이 월드 코인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홍채로 인식을 하는데 홍채가 그만큼 고유한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네, 홍채 인식으로 선정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생체 인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안전하다.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인공지능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원증명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일단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네.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생체인식 기술 중에서 뭐 지문인식도 있고 그러니까요. 얼굴인식도 네. 있고 홍채인식도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홍채인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 지문도 그 위조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안면 인식이 이제 제대로 뭐 이렇게 인식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문도 위조를 우리가 할수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오인식 확률, 오류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지문이 1만 분의 1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얼굴 인식이 1000분의 1 정도로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 오류 확률이 100만 분의 1. 상당히 이 정도로 낮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란성 쌍둥이도 네. 또 홍채 무늬는 또 다르고, 다르고. 네. 네. 그리고 무슨 이렇게 안경을 썼다거나 해도 뭐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홍채 인식 기술은 다른 생체 인식 기술보다 굉장히 정확하다. 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정확한 만큼 좀 위험성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생체 인식 기술은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도 네. 잘만 관리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관리한다는 얘기는 비밀번호도 좀 어려운 네. 랜덤한 비밀번호로 선정하고 그러면 기억 못 하는데. 그렇죠. 어디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 네. 잘 간수하는 걸 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안 하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선택하면 어디다 적어놓고 어디다 적어놓지 말라 그러면 또 네. 쉬운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체인식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체인식 기술의 문제는 비밀번호는 노출되면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생체인식 기술은 노출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생체인식 기술이 얘기될 때는 항상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거냐. 네. 이게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던가요? 그러니까 월드 코인, 네. 이제 코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블록체인을 이용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람 홍채의 정보를 기록하게끔 네.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오브라고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축구공 모양 같은 네.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들여다보면 그 기계에서 사람 홍채를 읽어드립니다. 네. 그럼 그 홍채 정보를 간단한 이제 뭐 복잡할 수도 있고 이제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그 값을 블록체인에 저장 보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개방성,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네. 거기다가 생체 정보, 홍채 정보를 저장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암호화됐다 하더라도 그게 뭐 프로그램 구현을 잘못했다든가 네. 사용하는 암호화 기술이 뭐 조금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뭐 비밀번호, 키라는 걸 또 잘못 관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런 홍채 정보나 생체 정보가 또 개인 정보랑 연관되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겠다. 네, 이 지금 홍채 인식을 통한 월드코인 가입에 그렇죠.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는 월드코인 쓰지 말라고 지금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지난달 말에 나왔을 때 이게 코인 가격이 오를 정도로 좀 영향을 미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거든요. 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끌어들였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트만이잖아요. 네. 일단 챗 GPT의 아버지가 만든 코인이다. 일단 신뢰를 거기서 가졌군요. 일단은 네. 그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에 오른 걸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하루 평균 1,000명이 월드코인에 가입했다. 하루에.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0만 명이 가입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 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한 건 샘 알트만이란 챗 GPT의 아버지다. 이런 또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거기다 이 월드코인은 또 AI랑 또 연계돼 있는 그런 코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홍채 정보를 오브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하면 네. 아까 제가 기본소득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짜로 코인을 줍니다. 어... 그래서 홍채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월드코인 25개를 무상으로 줍니다. 25개면은 지금 가격으로 현재 시세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네요. 회원 가입하면 돈 줄게요. 뭐 경품 줄게요. 뭐 그런 이러면은 거죠. 저희가 쉽게 좀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6만 원이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는데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이제 지갑으로 돈이 뭐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내 홍채 정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좀 낮으신 분들은 그렇죠. 가입을 해서 코인도 받고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 기본소득을 준다라는 개념이 좀 신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처음인가요? 이런 발상이? 일단은 사실은 AI 연구를 하는 많은 집단이 네. 기본소득 얘기를 다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왜 노동소득이 없어진다는 뭐 약간 그 전제아니에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실리콘의 테크 기업들이 네. 기본소득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이면을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런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뭘 하지 않으면 네. AI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어... 그 사람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공유 택시 네. 있을 때 공유 차량 서비스 있을 때 굉장히 사회적 어떤 이슈가 됐었죠. 됐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AI를 지금 막 얘기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뺏긴다라는 게 전면 부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테크 기업들이 네. 기본소득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담배 회사에서 그 건강 뭐 그런 관련 것 같은 네, 거죠. 그런 예, 거 예. 이제 홍보하는 거랑 같은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과 연계시켜서 실제로 월드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럼 기본소득을 앞으로 어떻게 꾸준히 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못 내놨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소득을 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케이 처음에 홍채 정보를 등록할 때 6만 원어치의 월드코인 25개 주는 건 네. 내가 알겠어. 네. 근데 그 이후로는 기본소득이 도대체 어떻게 매달 또는 매년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광고 문구를 통해서 네. 코인 가격을 올린 다음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손 털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검증을 한다거나 이제 정확한 내막을 알려면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기술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런 것들하고 소스 코드를 다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세 자료가 없습니다. 백서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네. 그걸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도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겠다. 네. 그래서 상세 자료를 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그 개인정보 위반,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걸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정보를 좀 수집하려는 목적인가 여기를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장으로 보려는 목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돈을 주니까. 네. 네.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자. 네. 이게 이제 월드코인이 최초는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신원증명이라는 걸 인권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뭐 은행에서 계좌도 개설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지 못하는 우리로 치면 그렇죠. 그런 전 세계 인구를 좀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군요. 그 인원이 전 세계 한 15억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5억 명도 자기 신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보통 이 15억 명이 보통 이제 아프리카 쪽 네.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태어난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신원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ION이라고 그래서 ION 네, 이렇게 아이온,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관련한 소스 코드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왜 블록체인을 이용했냐 하면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 뭐 컴퓨터를 만들어서 신원을 입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로 치면 행안부 같은 부서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형태로 신원을 증명하게 해주겠다. 네. 해서 아이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사실 이건 취지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은 여기다가 그래 신원 증명을 해주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15억 명을 구제하자는 게 아니고 AI와 사람을 구별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홍채 인증이 필요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 우리는 코인을 결합해서 네. 기본소득도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신원을 증명하도록 넣어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중앙화된 네. 방식으로 신원을 증명한다는 게요. 지금은 주민등록 번호를 우리가 네. 발급받을 때 정부한테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래 넌 김승준에 네, 그리고 번호가 주민등록번호 나오잖아요. 뭐야 이렇게 네. 정부가 줍니다. 네. 또 우리 공인인증서도 인증기관에 가서 은행 같은 데 가서 주세요. 그럼 일방향으로 발급받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걸 왜 정부가 인증해줘야 되지? 왜 은행이 확인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A라는 사람도 나를 김승주라고 그러고 B라는 사람도 나를 김승주라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날 다 김승주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10명 이상 된다라면 나는 그냥 김승주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이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신원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결합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거군요. 그러면 샘 알트만은 거기에다 코인을 결합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오는 블록체인에 자기 신원을 등록한다고 해서 코인을 주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랑 연계시켰기 네. 때문에 등록하면 코인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AI랑 구별해야 되니까 저희는 생체 정보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AI랑 구분해서 내가 홍채 인식을 해서 이제 뭐 알트코인을 월드코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돈이 되나요? 왜 이런 행동들을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건가? 이런 약간 그게 물음표가 이제 있네요. 네. 판단이 조금 모호한 네.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월드코인 시스템은 구동돼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월드코인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 챗GPT 샘 알트만하고 아버지가 그 월드코인 개발자들이 네, 제일 많이 갖고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코인 가격을 이런 식으로 올린 네. 다음에 너희들 거 다 팔아치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네.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 기본소득을 계속 준다고 그러는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계속 줄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잖아. 네.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네. 건지도 없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취지가 맞다라면 이게 지속 가능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상세 자료를 내놔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거를 보호할 방법을 너희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잖아 뭐 이러면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홍채 인식 해킹 가능성이 언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나온 기사 보니까 실제로 그 짧은 사이에 그 악성 코드가 심겨졌다 오보 자체에 네. 뭐 이런 뭐 물론 치명적이진 않았지만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계속 사실 그 많이 얘기하셨지만 해킹이라고 하는 게 문을 두드리다가 뚫리면 한 번 뚫리면 그만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정보 보호, 기밀 자료 보호 이거하고는 완전히 상극이거든요. 네. 블록체인 자체는 위변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워낙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더 하는 거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들이 그 방법,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부분이 있군요.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월드코인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네. 물으시면 취지는 동감하나 네. 기술적인 검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인도 여쭤봐야 할 것 네. 같아요. 페이팔이 내놓은 페이팔 달러, 이게 이더리움의 시간이 오나 뭐 이런 기사까지 붙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집중을 받았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페이팔 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코인이라는 게 화폐처럼 쓰려고 네. 만들어졌는데 네. 가격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네.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코인을 하나 찍어낼 때마다 은행에다가 그 1달러씩 맡기든 네. 아니면 그것과 상응하는 금을 맡기든 해서 나 이거 코인 바꿔주세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상응하는 달러를 맡겨놨으니까 네.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를 안정시키겠다. 어. 그래서 화폐처럼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팔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페이팔로 결제할 수 있겠다. 코인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사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그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페이팔 회원가입한 거 가지고 로그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 페이팔 달러로 결제를 하면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코인 시장에 굉장한 가능성을 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입장에서 보면 네. 페이팔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낸다. 그런 게 결국은 뭐 계좌 이체하거나 네. 신용카드 등록해서 뭐 쓰거나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면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지급하게끔 하면 네. 사실은 이 수수료를 굉장히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나 이런 데 줄 수 있는 그렇죠.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탐나죠. 네, 뭐 워낙 그렇겠네요. 글로벌하게 쓰고 네. 있으니까. 네. 그런데 페이팔이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낼게요 하니까 바로 미국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 꽤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할 왜 수 있다고 그러냐면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그냥 가상의 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도 그냥 얘네들이 그냥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을 하나 찍을 때 그에 상당하는 달러라든가 금을 예치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워낙 큰 담보를 맡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뭐 각종 파생 상품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잘 단속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생긴 문제가 현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겠는데 네.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못하도록 일단은 못하도록.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상결제 시스템이 마련된다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흐름. 분명한 건 호재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페이팔에서 뭐 한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코인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파생되는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호재죠. 그런데 단점도 존재하는 것이 페이팔 코인은 페이팔과 벤모라고 하는 네. 그 두 가지 앱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지 지갑만 깔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모을 수는 있겠으나 네. 페이팔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중앙 집중화될 수 있다. 아, 이게 원래 탈중앙화가 네. 특징이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페이팔이 관리 감독하는 그렇죠.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된다. 다른 코인 시장 다 죽고 네. 페이팔이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네. 이제 굉장한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페이팔이 또 중앙 집중 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거를 좀 못하게 막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 마련할 때까지 보류해라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그 가이드, 이런 기준을 지키면 네.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블록체인을 쓰면요 수수료도 절감하고 네. 또 다른 파생 상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이 나오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면 수수료에 대해서도 야 그렇게 낮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 상품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건 좀 곤란한데.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럼 왜 이걸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페이팔 달러 만든 페이팔에서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네. 거네요. 그러면 페이팔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요? 지금은 네. 일단은 할 겁니다. 페이팔 코인 할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좀 특이해서 네. 이렇게 어떤 게 좀 싹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래 우리가 울타리는 좀 칠 텐데 너무 강력하게는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래서 이렇게 좀 여지는 남겨두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뭐 여러 가지들이 막 만들어지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도전해볼 가능성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페이팔은 분명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우려점,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대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도전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이팔 거대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은 페이팔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페이스북이 이거 하겠다고 그랬죠. 아, 맞아요. 메타에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메타로 이름 바꿨죠. 네. 야, 우리 가입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네. 우리도 블록체인 기반의 우리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 페이스북 안에서는 그걸로 뭐 게임도 하고 네. 물건도 구매하고 이렇게 이베이 하게 할 같은 거야. 데서 살 수 있게끔 그렇죠.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문매를 맞은 네. 거죠. 그래서 분명히 페이팔이 이렇게 시도를 하면 다른 데도 이제 정부 눈치 살짝 봐가면서 할 겁니다. 지금 그 메타가 만든 페이스북이 만든 그 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그랬다가 기억을 하거든요. 워낙 두드려 맞으니까 네. 일단은 메타도 안 한다고 그랬고 거기 참여했던 여러 금융사들도 전부 다 네. 발을 뺐죠. 어,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기술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라든가 웹3를 표방하기 때문에 네. 계속 그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겁니다. 호시탐탐 보고 그렇죠. 있군요. 그리고 네. 미국도 아주 그런 싹을 그냥 싹 다 없애버리진 않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안에서 기회를 계속 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그 알트만의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도 그렇고 페이팔이 만든 페이팔 달러도 그렇고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개인 정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멈춰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미국처럼 조금 규제는 하되 풀어줄게라는 시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진보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이제 승산이 있을 근데 것인가에 그거는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반합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코인 딱 그랬으니 거봐 또 결국 코인인데 중앙 집중돼 있는 거잖아. 네. 사기야. 또 이 방송 들으시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추구하는 게 탈중앙화였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쭉 흐르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 나타났단 네. 말이죠. 그 반대급부로 또 블록체인, 웹3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게 나왔는데 야 이거 뭐 탈중앙화 돼 있다고 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법제도 만든다 그러고 페이팔 같이 또 메타 같이 중앙 집중화된 또 코인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정반합을 찾아간다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위세가 너무도 세니까 유럽 지역은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기로 네. 미국의 기술이 무분별하게 유럽에 들어오는 걸 견제하는 겁니다. 외교적인 측면, 그렇죠. 정치적인 그러면서 측면도 이제 있네요. 네. 들어오는 시간을 좀 늦추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대책 마련할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그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 미국처럼 좀 열어줘야 되나?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용해서 EU처럼 저걸 견제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네. 그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오브가 일단은 광화문에도 설치돼 있고 뭐 을지로의 어떤 카페에도 설치돼 있고 앞서서 이제 어쩌면 교수님 학교에도 한번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지금 논의되고 있죠. 네. 뭐 그럴 정도로 이제 곳곳에 설치가 되면 호기심이라도 혹은 돈을 준다니까 당장에 조금 사고 싶은 게 있어 이러면서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월드코인 그리고 페이팔 달러를 쓸 때 이제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좀 진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페이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어떤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써보실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페이팔이라는 게 결제 수단이니까. 네. 그런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개인 정보를 맡긴 대가로 어떤 걸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아 일단은 나 홍채 등록해서 6만 원 가량의 월드코인 받은 다음에 나중에 탈퇴해서 지워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그런데 네. 개인정보 디지털 세상에서는 지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지워졌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월드코인이 뭐 얼마나 오를 건지 또 얼마나 떨어질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다. 네.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궁금점이 생기는 게 페이팔 달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수수료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 그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페이팔 하실 때 제일 무턱이 개인 신용카드 번호를 저기 등록해놔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네.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래 소액은 그냥 저걸로 해놓고 내가 이 코인으로 거래하면 안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지금은 저거 구매해 놓으면 내가 뭐 이게 활성화가 되면 뭐 NFT라든가 네. 뭐 다른 어떤 가상자산 살 때 이걸 이용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NFT 얘기를 할 때 네. 보통 이거는 암호화폐를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 가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것도 바꾸려면 번잡스러운데 페이팔에 코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걸 연동시키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조금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이게 사실은 코인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좀 격동의 시간 속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드코인은 좀 조심해서 보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페이팔 달러는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한계점은 있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